자,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금 보신 영화 낭만적 공장의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불금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주비를 맡은 인천이 나온 명감독 인천의 아들 부천의 총화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또 발걸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 인사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조금 오래 산 감독 조은상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키 역을 맡아서 연기했던 배우 전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수 역할을 맡았던 심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홍반장 역을 맡은 한승도입니다. 세 분 다 워낙 많은 작품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뵐 수 있었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낯이 많이 익으시고 또 보러 또 일부러 오신 분들도 오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씩 또 만나 뵐 텐데요. 우선 이제 감독님께 먼저 제가 기본적인 질문 좀 이렇게 드리다가 중간중간에 지금 벌써부터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관객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언을 하자면 이따 분명히 질문이냐 물어보면 처음에 안 드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다가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낭만적 공장. 저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감동 받았습니다. 네. 자, 이 영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신 건지, 그 제작 의도와 어떤 과정 등등 좀. 네. 그 영화에 보셨던 복서가 했던 경비를 제가 예전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시골에서 한 30대 초반 때 이제 영화 찍고 빚이 너무 많아서 어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충남의 아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 사셔서 그냥 간 김에 잡혀갖고 거기서 1년 반을 이제 살았던 경험이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동네를 빨리 돈을 갖고 나면 벗어나야지 생각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얘기 갖고 시나리오를 쓰게 될 줄은 저도 생각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어찌됐든 그 당시의 일들과 그 당시에 이제 만났던 분들 그리고 같이 일했던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사실은 많이 참조를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극도 이제 직접 다 쓰시고 연출까지 직접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배우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희 연기하신 전혜진 배우님 만나볼 텐데요. 이 복희라는 캐릭터, 그동안 많은 캐릭터들을 이렇게 연기하셨겠지만 복희라는 캐릭터는 좀 어떤 캐릭터였는지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또 이 복희를 내가 어떻게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이 복희라는 캐릭터를 마주했던 순간부터 만들어 가신 과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복서의 이제 이게 시선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보서 복서의 시선으로 보키를 보게 됐는데 이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저도 좀 생겼고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우울감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하면 서정적으로 잘 표현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 경계를 좀 잘 잡고 내가 이걸 차분하게 좀 풀어나가 보고 싶다, 그런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을 만나서 좀 열정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네. 내가 복희다. 복희가 왔습니다. 네, 잘 웃지 않고 이제 감독님 만나 뵀을 때 제가 원래 웃음이 좀 많은 편인데 좀 그냥 우울감이 있는 사람처럼 네, 마침 그날 비도 왔어요. 네. 그래서 좀 날씨며 모든 게 좀 맞아 떨어져서 감독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연하게 됐고 이제 촬영하는 동안에는 사실 이제 보키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고 왜 이 여자가
황반장을 떠나지 않고 네. 계속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공장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뭔가가 있어 보이게끔 많이 분들이 보시고 좀 뭐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상황을 이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계속 여기 머물러 있던 사람. 그래서 좀 쉽게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복서가 나타났을 때 이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데도 좀 미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게 좀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점차 스며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잘 표현을 하고 네. 싶었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집이 진행 다니다가 이 질문을 배우분들한테도 꽤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리게 대답을 해주신 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감동받았습니다. 자, 옆에 이제 우리 또 심희석 배우님께서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자, 이 네. 복서라는 캐릭터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좀 하면서 많이 살이 많이 붙지 않았나. 저는 사실 네. 이렇게 혜진 씨가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작품 전에 만드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에 반해서 복서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많이 드러나 있다. 복희에 비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한 모습이 보여진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그냥 정직하고 순수한 모습이 가장 복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신에 좀 너무 뻔하지 않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점을 좀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황관장, 복희 그리고 낙봉 이제 그 인물들 그 외에 또 공장 사람들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일단 물론 배우분들하고 제가 워낙 다들 좋아하시는 선배님들이고 동료분들이라 호흡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그 호흡도 너무 좋았어서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영화에 많이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케미도 참 좋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즐겁게 작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쯤이면 됐을까? 네, 너무 또 진심 어린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진심 어린 답변은 제가 만나본 배우 중에 두 번째. 자, 이제 세 번째 분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한승도 배우님, 네, 황반장을 연기하셨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정말 남자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는구나. 술, 도박, 여자 정말 재밌게 너무 흥분되고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악당력인데 아주 끔찍한 악당은 아니어서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강간범 그런 역은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서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표현하고 싶은 데 좀 중점을 좀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우리 한승도 배우님한테는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제 극 중에서 술, 도박, 또 이제 바람도 막 피시고 이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시사회 갔을 때도 똑같이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면 그 주량이라든가 도박 경험 이런 거 이런 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런 게 실제로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도박으로 집안을 날리셔서 도박을 저희 집안에서 명절 때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주량은 한 소주 2병 정도 마시고요. 잘 마실 때 5병 정도 마십니다. 그 여자는 안 팹니다. 다행입니다.
실제 또 그 할아버지의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잘 들어서 현실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렇지 않을지 걸로. 네. 이 영화 하면 또 우리 인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영화를 보신 이 공간도 인천 미림극장이고요. 영화도 거의 대부분이 인천에서 촬영됐죠. 인천에서 한 60, 70% 정도 촬영을 했고요. 그 이제 놀이터랑 공장은 사실은 충남의 당진이랑 아산 쪽에서 그쪽 이제 공장 섭외가 네. 그쪽으로밖에 안 돼서 거기서 촬영을 했고 이 대관람차 이거는 네. 월미도가 너무 비싸서 네 이제 하루 대관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이제 충남 당진에 어차피 공장 촬영 때문에 내려가니까 그쪽을 섭외를 하자. 이래서 이제 거기서 촬영을 하게 됐죠. 그 대관람차가 인천 월미도가 아니었나요? 예, 인천 월미도가 아니에요. 저 네. 그렇게 그런 건줄 알고 네, 봤는데. 충남 당진의 삽교에 있는 그 대관람차예요. 그래서 인천 분들은 다 이제 월미도에 네.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영화 보시다 보면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복희랑 황반장의 집이 백석이 감독님네 집이에요. 저희 집. 예, 그 고기 구워 먹던 집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백승기 감독님 집이고 그리고 여기 또 와 계시지만 그 도박장이 저기 스페이스빔의 공간을 도박장으로 저희가 빌려서 활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황반장이 이제 처음에 그 낙공이랑 네네. 파토 치는 데가 여기 이 극장 3층에 가시면 골방이 하나 있어요. 이 극장 3층. 예, 3층에 하우스 정말 그 낡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촬영을 했었고 이제 이 미래극장에서 네. 촬영을 좀 같이 했었고요. 네. 너무 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지역사회가 여기서 네. 지역사회죠. 네, 여기서 이렇게 또 지부에 하니까 뭐 네. 나름 이렇게 감회도 있고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의미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저희 집이 저렇게 예쁘지 않은데 너무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미술팀이 그대로 두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굳이 시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삼겹살 먹은지 몰랐는데 마지막에 스태프분들이 가시면서 삼겹살을 주시는 거예요. 생고기를. 그래서 이걸 왜 주지 했는데 나중에 영화 보고 이제 알았죠. 고기를. 공간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그 최근에 두 화제작이죠. 스드메 문단속과 낭만적 공장에 둘 다 대관람차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이제 어떤 재앙의 시발점처럼 그 문이 열리고 막 하는데 이 낭만적 공장에서의 이 허니문카는 대관람차는 어떤 의미로 넣으신 건가요? 다른 것도 많았잖아요. 뭐 둘이서 마지막에 바이킹을 탄다든지 디스크 팡팡을 탄다든지 그런데 이제 굳이 대관람차를 쓰는 건데 그 원래는 저기 그 백재호 감독님이라고 네. 이제 그분 영화에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건데 대관람차라는 그 한국 그 독립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딱 봤는데 대관람차가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나도 만약에 영화를 찍으면 대관람차를 한번 좀 이렇게 좀 영화에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는 대관람차를 타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냥 멀리서만 이제 보는 장면만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골에 그 충남에 살 때 혼자 이제 경비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딱히 만날 사람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하면 그 당진 삽교에 혼자 갔어요. 낮에 이제 쉴 때 혼자 가서 거기서 혼자 대관람차를 타고 그다음 바닷가 보고 그리고 옆에 원래 군함 카페가 있는데 거기도 원래 영화에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촬영할 때 이제 코로나여서 그 군함 카페는 이제 문을 닫아서 저희가 섭외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관람차나 제가 그런 뭐 기차나 아니면 이제 여기 보면 월미 은하레일 있잖아요. 원래는 은하레일을 두 사람이 타고 가는 장면을 좀 넣었다가 역시나 이제 경제적인 요건과 또 코로나 때문에 촬영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그럼 시작을 이 대관람차에서 했으니까 대관람차를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엔딩까지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관람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관람차가 중요한 거는 복서나 복희나 사실은 그 본인의 인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레바퀴처럼 그냥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본인들이 어떤 탈출이나 어딘가를 가고 싶거나 무언가를 보고 싶을 때 유일하게 혼자서 위안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저 대관람차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멀리 있는 바다를 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본인들만의 어떤 힐링 네. 나 본인들만의 우주를 만드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설정을 했는데 슬프잖아요. 이제 내려오면 원점에서 다시 내려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관람차를 사용을 했고 근데 좀 재밌었던 게 그 카페 장면에 두 사람이 술 마시는 장면을 네. 찍는데 거기는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 소품이 그 카페 소품에 대관람차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중간에 이거는 그냥 의미가 저절로 산다 싶어서 그 대관람차를 이제 두 사람 술 마시는 장면에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좀 했었죠. 네. 너무 좋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즈메를 이긴 것 같습니다. 저희 배우분들께도 인천에서 이제 촬영을 하셨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인천에서의 촬영 어떠셨는지 인천이랑 공간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 찍기 전에는 인천을 한 번 정도 와본 것 같고 이렇게 곳곳에 저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 외에 기존에 생각했던 인천은 다른 모습들이어서 네. 좀 깜짝 놀랐고 영화 보셨으니까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영화가 조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 여건이 좋진 않아서 근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감독님이 이제 알고 계셨던 장소들로 많이 채워진 것 같고 뭐 저는 사실 뭐 영화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장소들이 근데 저희 여권에서는 이 장소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감독님한테도 감사드리고 특히 그리고 제가 뭐 인천에 네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혹시 뭘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촬영 어떤 게 인상적이셨는지. 상호명이 정확하게 기억나요. 제가 쭈꾸미랑 중국집이랑 이렇게 아. 갔었는데 그리고 감독님이 다 아시는 곳이었고 그래서 네네. 밥도 아주 맛있게 먹었고 인천을 누가 물어보면 아주 좋은 곳이라고 붙잡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시로 박수를 치는 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궁금하신 게 지금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빨리 마이크를 달라 하는 눈빛들이 몇 보이시는데요. 궁금하신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역시 제가 아까 예상한 대로 처음에 아무도 안 들 거라고 했는데 네, 그럼 제가 좀 더 질문을 이어갈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가겠습니다. 복서와 복희입니다. 네, 복자 돌림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의도를 못했어요. 네. 예, 그냥 그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 다 쓰다 보니까 복서 복희였구나라고 네. 나중에 이제 인지를 했었고 복서라는 이름은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이름이 실제로 신복서거든요. 예, 그 마이콜처럼 생긴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의 아버지가 복서의 꿈이 있었는데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너라도 이뤄라 이러고 이제 이름을 복서로 지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 시나리오를 예전에 이제 복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러니까 본인만의 삶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뭐 그런 아주 고난자 같은 그런 인물의 어떤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얘기를 쓰다가 그럼 여기에 복서라는 친구의 캐릭터를 여기에 넣으면은 오히려 되게 잘 맞아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넣게 됐고 복희는 사실 혜진 씨한테는 이런 얘기 처음인데 제 친구 고양이 이름이었어요. 복희인데 그게 너무 이렇게 순박하고 너무 고양이를 너무 귀여운데 그 이름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 되게 순박하고 되게 정감 있고 이래서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 조금 약간 좀 언밸런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복희라는 이제 이름을 쓰게 됐고 이게 이제 복서 복희 이래갖고 복복 뭐 이런 식으로 혼란이 될지는 사실은 저는 쓰면서는 인지를 못했고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이제 이러고 이제 보통은 저희가 시나리오 쓸 때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을 비읍이나 이런 것을 쓰면은 똑같이 그렇게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이 헷갈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는데 그냥 그 복서 복희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대로 그냥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또 숨은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자 황 반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극 중에 그래도 메인 빌런인데 보통 이제 감독들이 빌런 이름을 지을 때 의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내가 아는 정말 싫은 사람의 이름을 뭐 또 그런 별도의 뭐가 있었나요? 예, 제가 정말 싫은 사람이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시골에서 근무를 할 때 정말로 경기 원장 이름이 이제 정확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저희가 황 반장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지금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보다는 한 4, 50배는 더 센 캐릭터예요. 네, 굉장히 마초적이고 네,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네. 그 이제 뭐 UDT인가요? 뭐 그런 특수부대 나와서 네.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되더라고요. 남자다움으로 통용이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그 이제 하다 보니 그 복희가 이제 복희를 그러니까 제압한다고 그러죠. 네네. 이제 본인의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뭐 그 정도 인물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 속에 보면은 그 차 안에서 뭐 개야 이러면서 멍멍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제 네네. 그거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장면이에요. 어. 그분한테. 그래서 너무 그 뇌리에 세게 박혀서 그걸 이제 시나리오에 좀 넣었던 것 중에 하나. 네, 네. 그럼 이제 그 우리 한승도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황 반장은 실제 그거보다는 좀 순한 맛이다. 원래 시나리오는 좀 더 거칠었었어요. 거칠었어요. 예, 더 거칠었었는데 이게 호불호가 워낙 세고 또 이제 여성분들이 이 시나리오에 대한 이제 이 불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순환을 좀 시켰고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저희 캐스팅 디렉터가 황 반장님 네. 역할로 몇 분을 주셨는데 딱 모습이 사진이 그때 예전 그분이랑 좀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근데 황 원장님이 아까 얘기는 뭐 남자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저랑 처음에 뵀을 때는 그 얘기를 맨 처음 했었어요. 감독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여린 남자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질문 있으신 분들 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으신데 지금 제가 선택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따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맨 끝에 분. 네. 네, 일단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고 심현석 배우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께 심희섭이에요. 그 영화가 배경이 인천도 많이 나왔고 말씀하셨듯이 뭐 충남 쪽에서도 많이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물주님들께 이렇게 어필하려는 게 아니라 감독님 본인께서 많이 세월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애정, 그런 장소들에 대한 애정이 되게 진정성있게 되게 느낀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인천 사람으로서 여기에 담겨진 그 인천의 공간들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는데 뭐 영화 전체적으로 저 개인한테 있어서 되게 미덕이 많은 영화였는데 특히나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게 뭔가 이 색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영화 전체적인 색감의 톤이 약간 좀 표현이 누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 누리끼끼한 톤이 되게 많이 보여서 그게 저는 뭐 인천의 색깔 하나로 규정을 애써 한다면은 그 톤이 딱 그 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톤이. 감독님께서 영화 이렇게 찍으실 때 어느 정도 그거를 의도를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심희섭 배우님께 궁금한 게 요새 약간 좀 이런 발언을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무릎쓰고 말씀드리자면 여성분들이 그런 그 로망 판타지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약간 비련 소설 속 아니면 뭐 문학 속 비련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약간 은밀한 욕망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남자도 크게 다른 것 같진 않거든요. 소위 말하는 약간 뭐 페이소스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뭐 인물에 대한 그런 내가 그런 상황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은밀한 약간 짙은 욕망이 누구나 있을 텐데 지금 영화상에서 표현된 복서가 정말로 그런 전형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배우님께서 이 배역을 맡고 나서 직접 연기를 하셨을 때 되게 막연한 질문이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처음에 이 배역을 받게 되셨고 연기를 하면서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빠져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배우님 먼저 답변 네.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비련의 주인공이 어떤 감정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라기보다 제가 스스로 그런 감정을 느껴봤거나 주위에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크게 공감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지점과 복서를 이렇게 맞닿아서 제가 연기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저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소박하고 정말 좀 바보 같을 정도로 그냥 직진남이라 그 모습에 집중했고 물론 이제 어떤 지금 관계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고민하는 장면들이 이제 봉고차 안에서 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물론 그렇게 관객분들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상황이 좀 영화 안에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직진남으로서 그 순수함에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제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고 또 영화 전체적인 톤도 그거에 맞지 않나. 저 영화 그렇게 무겁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몽글몽글한 느낌이라 네, 그 부분에 맞춰서 저는 최대한 집중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저는 제가 연기를 뭐 가장 뜻깊었던 걸 생각하면 배우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런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감독님도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그냥 현장에서 진행하실 때도 이렇게 흐뭇한 미소로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양해 구하실 때도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녹아들어서 저희 영화가 이렇게 좀 환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감독님. 이게 톤을 저희도 이렇게 정해서 찍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저예산이라서 어떤 그만한 톤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조명이나 그 다음에 또 스태프들이 의상이나 이제 모든 것들 미술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그 톤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다 맞춰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저희는 상황상 이제 그 톤을 맞춘다거나 이제 이럴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 영화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고 찍었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그 기동성이랑 저희가 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회차가 별로 없어서 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거의 100%를 들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인천의 공간들을 찍은 거를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 유일하게 이제 공통점이 이제 공단지대는 당연하게 이제 회색지대인데 이거랑 인천의 이제 이 원도심 쪽이죠. 이게 분위기가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저희도 훨씬 더 파스텔 톤처럼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데 그 색감이 이상하게 맞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후보정이죠. 후보정, 그러니까 색을 나중에 또 따로 다 잡거든요. 근데 이제 톤을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 마지막에 이제 그 흑구덩이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어쨌든 저희가 그 엔딩에서는 가장 피날레이기 때문에 이 톤을 좀 맞춰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 처음부터 해서 조금씩 이제 그런 톤을 좀 맞춰간 것도 좀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근데 찍을 때 맞추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 후보정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말씀대로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누리끼리 하다고 그러셨나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복서가 입었던 경비색 옷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균질감이 서로 이 동네 분위기와 색감과 이런 것들이 묘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의 색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감독들이 이런 주비를 하면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의도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독님은 정말 솔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리얼 있는 그대로 담다 보니까 정말 인천의 색이 자연스럽게 잘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앞에 여기 하얀색 옷 입으시고.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기 전에 낭만이라는 단어를 좀 검색해보고 왜 낭만적 공장인가. 왜냐면 낭만이 뭔가 현실적이지 않고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감정이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이란 공간은 또 되게 바로 일터고 직장이고 현실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 상반되는 느낌이 많이
같고 또 낭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점점 과거의 무언가를 추억하는 의미로 이제 되어가는 그러니까 뭐 삶이 팍팍하고 사람들이 계산을 많이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까 될까를 따지고 또 합리적인 걸 많이 생각해 보니까 낭만이란 걸 좀 많이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이제 배우분들이 생각하는 낭만이 무엇인지 역시 우리 인천 관객. 저도 사실 똑같은 질문이 거의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낭만이냐, 왜 공장이냐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 질문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나가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생각하시는 낭만이란 무엇인가? 네, 나에게 낭만이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말 잘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질문 받으면 사실은 머릿속이 하얘지거든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되지라고. 네, 근데 제가 뭐 낭만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 영화로 얘기를 하자면 왜 제목을 내가 낭만적 공장이라고 했을까?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니까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 그래서 뭐 사랑의 공장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봤어요. 근데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그 공장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속에서 그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진부하고, 예, 되게 어리숙한 얘기고, 그냥 뭐 가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굉장히 절실하고,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목을 조금 반어적이죠.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좀 절대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아 그래 저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낭만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낭만적 공장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낭만, 그건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긴 조금 더 생각을 제가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신 의견이신 일단 생각하고 계세요. 네. 다시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 전혜진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낭만이란 무엇일까요? 감독님 말씀처럼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게 해주신 말씀처럼 낭만과 공장이 굉장히 좀 결이 안 맞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역할로 생각을 해보면 맡은 캐릭터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이제 복서와 복희가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서 이제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 결국에 이제 낭만적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역시 했고요, 촬영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좀 찾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두 사람이 이제 관람차에서 이제 좀 저는 그게 약간 해방이라고 느꼈는데, 복희한테도 계속 주저하고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 개인적으로 낭만은 요즘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강박도 느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유롭게 그냥 일상을 지낼 때 좀 제일 저한테는 그게 낭만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일상이 낭만이다. 좋은 대답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또 신비적 배우님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던 관객분이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가 좀 기억이, 그래서 어렴풋이 그냥 저는 이제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 나중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좀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것도 낭만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낭만하면 떠오르는 건 저는 되게 소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술 한잔 마시고, 예, 좋은 얘기 하고 둘이 집에 그냥 뭐 걸어가면서 뭐 친구랑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자친구랑 이렇게
어디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저는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이 앞으로 지금 저는 앞으로 그런 삶이 미래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낭만으로 삼으며 여자친구 없으시죠? 아니요 미래라고 그래서 미래라고.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냥 일상적인 그런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술을 좋아하시는 거 낭만 저랑 되게 같은 낭만을 갖고. 그 같은 질문 해주신 분 똑같은 분 아니시죠? 다른 극장에서 하셨다가 잘 못 들어서 이걸 다시 와서 또. 네, 우리 한승서 배우님 생각하신 낭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인데 보면서 둘 다 존나 낭만적이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영화가 트루 로맨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왜 낭만일까 생각했는데 계산적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요즘에 좀 흔히 없다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모습들이 보여서 그래서 낭만적인 공장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실제 요즘에 그 로맨스 영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안 나오는데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로맨스 영화들이 요즘에 안 나오나. 근데 정말 로맨스가 또 낭만 아닙니까? 그래서 낭만이 없는 시절이라서 그런가 보다. 예전처럼 정말 이 사랑 하나만 보고 직진하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가 요즘에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많은 공감이 안 되니까. 네. 오랜만에 보는 되게 낭만적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시간이 또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저희 질문은 이제 한 분만 더 일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두 분이 인천에서도 사셨다고 그러셔서 어느 동네에서 사셨는지 뭐 인천에서의 나의 삶은 어떠셨는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살고 있고요. 지금은 부평 쪽에 살고 있고요. 원래는 제물포역에 살았고요. 지금 작업실이 여기 중구청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서의 삶은 글쎄요. 어릴 때는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다 우울하게 잿빛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10대 때 갔을 때는 주로 공단지대. 예, 학교 옆에 다 학교가 이쪽 대원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지금은 송도로 이사 갔는데 다 공단지대였고 그냥 우울하고 잿빛이고 뭐 이런 곳이었고 좀 되게 드세고 예, 그리고 이 동네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 다시 오니까 그 왜 그런 말 있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터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한 3, 4년 전에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송도중학교나 이쪽 근방을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도시 재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우연찮게 그냥 찍게 되면서 이쪽에 사진 예술가 분들이랑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살았고 이제 그런 지역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뭐라고 그걸 찍게 되면서 좀 재조명되고 다시 한번 좀 인천 내가 이 지역에서 뿌리박고 산다는 게 뭐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작업을 한다면 인천에서 영화를 찍고 인천에서 뭐 이런 작업들을 그냥 쭉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인천 동구에서만 쭉 살았고요. 화수동, 만석동, 지금도 만석동 살고 있고 화평동 세숫대냉면 먹고 자랐고 가끔 뭐 신포닭강정 튀겨 먹고 쭈꾸미 볶아 먹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쭉 너무 즐겁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굳이 뭐 다른 데를 가야 되나 싶고 뭐 송도, 청라, 뭐 강남 이런 데 지금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또 배우분들께 제가 질문 감독님까지 같이 한번 쭉 들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GV 하다 보면은 다 한 팀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이렇게 칭찬만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분열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뭐 어떤 감독님 좋아하냐, 어떤 배우님 좋아하냐 또 막 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배우님들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뭐 존경하는 감독님들 많을 겁니다. 또 당연히 우리 옆에 계신 또 조은성 감독님 차기작도 출연하고 싶은 마음 있을 거고요. 그러나 조은성 감독님 빼고 조은성 감독님 제외하고 어떤 감독님 작품에 그냥 순수하게 정말 출연하고 싶다. 나는 이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한승도 배우님부터. 저는 그 이창동 감독님 아. 출연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연기자 면에서 욕심나는 부분도 있고요. 감동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이창동 감독님 또 좋은 감독님이시죠. 네. 심의 네, 저는 그 민용근 감독님이라고 계신데 네. 최근에 소울메이트 네. 감독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친했었는데 같이 작품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딱 떠오르는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이인용근 감독님. 네. 또 화면을 되게 예쁘게 만드시는 감독님. 예. 자, 또 설명 주세요. 저는 지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은 감독님들 너무 뭐 팬인 입장에서 너무 많아서 특별히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해방일지를 네네. 같이 작업했던 김석윤 감독님을 원래 작품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정말 찐 팬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서 또 기회가 된다면 네, 감독님이 불러주시면 언제든 네, 진짜 멋있으시거든요. 그래요. 세 분 다 근데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 작품들의 색깔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자, 그럼 조은성 감독님은 복희, 복서, 한당장 역할 이분들 빼고 다시 캐스팅한다면 다시 캐스팅한다면 시간을 돌려서 왜냐면 이제 당연히 이분들이 1순위니까 캐스팅했겠지만은 이분이 뭐 세 분 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감독님들이 좀 겹쳐서 가신 상태. 그래서 다시 찍어야 돼 지금. 저는 진짜 궁금하긴 해요. 네. 만약에 이 세 분이 안 됐을 때 어떤 분들을 전 알고 싶지 않아요. 자, 우선 자, 궁금하다고 하는 그 복서 캐릭터. 아니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감독님들이나 시나리오 작가분들이 시나리오 쓰실 때 어떤 분들은 배우를 역할을 정해놓고 하세요. 이분의 이런 특성을 좀 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되게 비슷한 지점들이 있거나.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백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를 모델로 둬서 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내가 봤던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를 그냥 시나리오 쓸 때 그 재미를 느끼지 이 배우가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미없게 얘기해. 예, 사실은 빨리 있는 시간 얘기해. 없어요. 심의석이 아니면 난 이걸 만들지 않다.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우리 혜진 씨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여배우가 너무 없어서 이 역할에 맞는 얼굴 물론 이제 예쁘시거나 예쁘시지만 그냥 예쁘시기만 하시거나 뭔가 어떤 그런 분들은 소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복희 역할에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이도 나이거니와 이제 이 삶의 어떤 굴곡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혜진 씨 같은 경우에 처음 봤을 때 그냥 딱 복희 느낌이 그 어필을 열심히 하셨다 하지만 저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냥 복희다. 복희였구나. 예, 그래서 딱히 누구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다음에 뭐 희섭 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봤을 때 전 희섭 씨 정보는 예전에 뭐 자주 얘기했지만 흔들리는 물결이라는 영화 봤을 때 그 안에 뭔가 막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 그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희섭 씨고 뭐 승도 씨는 그냥 이렇게 비슷해서 이분이다. 싱크로가 좋군요. 뭐 이왕이면 뭐 외국의 1급 배우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어떤 배우 누가 작업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전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거기 시나리오가 만약에 좋게 나오고 제작이 되면
거기에 맞는 분이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이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뭔가 좀 시원섭섭한데 이 감독과 이 배우라는 이 관계가 참 묘한 것 같아요. 또 그 작품이 또 끝나면 또 한동안 또 이제 멀어져 있고 한동안 계속 같이 있다가 이렇게 또 상영도 같이 다니고 하다가 또 끝나고 나면 당분간 또 서로 이제 보시기 힘드실 텐데 저 또 한 번씩 가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맨 끝에부터 갈게요. 이번에 이제 나에게 좋은 성이란 어떤 감독이었는지 그걸 갈 건데 요거 살짝 감동 모드로 가겠습니다. 제가 BGM 깔아드릴 테니까 감동 모드로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뭐 내용은 거치로 상관없습니다. 여기 한승도 배우님부터 자 제가 준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감독님 사랑하고요. 어떨 때는 형처럼, 어떨 때는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작품에서 다시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겠죠? 한번 저- 남았어요. 아무부터 예. 일단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찍을 때 힘드셨을 텐데 그리고 준비하시면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항상 이 미소를 잃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 생각하면 그 미소부터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감독님께서 또 드라마 작업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꼭 네, 저희 출연했던 모든 배우분들 기억해 주셔서 같이 또 그 미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자, 다음 전혜진 배우님 가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데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근데 저희가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셨을 텐데 한 번 찌푸림 없이 한 번에 언성을 높이지 않으시고 계속 저희는 웃으면서 되게 즐겁게 으쌰으쌰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운도 길게 남았던 작품이고 사실 저희가 촬영을 마친 지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복서 씨, 복희 씨 이렇게 현장에서도 계속 부를 정도로 이제 돈독할 수 있었던 건 사실 감독님이 이제 중간에서 너무 역할을 잘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다행히 이제 장소도 저희가 좀 조명도 특별히 없이 촬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저는 좀 영화를 보면서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이제 색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라이브하게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감독님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누구한테 비춰주지 않을 정도로 저예산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감독들이 갖고 있는 그 저예산으로 찍을 때 배우나 스태프분들한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우분들이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먼지에서 막 구르고 막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근데 보면서 저도 조은성 감독님 참 배우 못 받았구나. 우리 참 좋은 분들 만나서 영화 잘 찍으셨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또 감독님도 또 그 배우분들한테 한마디 하셔야죠. 가겠습니다. 한 분씩. 네. 일단 복희 씨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희 씨란다. 혜진 씨는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복희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사실은 제가 혜진 씨를 잘 모르잖아요. 네, 뭐 일상을 본 적도 없고 근데 사실은 그 성격인 줄 알았어요. 촬영장에서 봤던 그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저희 뒷풀이 할 때 네. 예, 술이 이빨이 취해셔갖고 차로 가면서 감독님 이러면서 이제 요랬던 게 좀 기억에 남아요. 네,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아 저분 굉장히 활달한 분이구나. 그리고 그 오토바이 타는 장면 할 때 막 웃으셨던 장면 있잖아요. 네. 아 성격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누르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겠구나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래서 고생하셨고 또 우리 희섭 씨는 그 뭐 누누이 몇 번씩 얘기했지만 그 운전면허 그 장면 찍을 때 너무 급하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전에 막 찍고 오후가 됐는데 촬영을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감독님 제가 오전에 못 찍었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아직도 나니까 그만큼 배우들이나 저희들이나 뭐 완전 정신없이 막 미친 듯이 찍어 놨는데 이게 정신줄 한번 딱 놓으면은 자기가 못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못 찍을지 모를 정도로 이제 계속 그 열중했던 모습이랑 그 엔딩 장면이죠.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세 분이 그 다 뒤집어 쓰고 이제 하실 때 정말 미안했거든요. 그 정도로 먼지가 날 줄은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푹 할 때 먼지가 날려서 야 이거 죽인다 이런 거 딱 했었는데 그 정도로 세 분이 고생을 하실 줄은 찍으면서 너무너무 미안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승대 씨는 요리를 잘하세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촬영 끝나고 그 식당을 하셨어요. 막국수집을 하셨는데 그 저희 PD님하고 가서 이제 같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그 아주 기억나는 게 그 저기 교도소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혼자 이렇게 나와서 뭐 진숙이냐 뭐 복희 어딘지 모르냐 이 장면이 있는데 되게 쾌한 장면인데 사실은 그거 한 5분 찍었거든요. 그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날부터 잠을 이렇게 예, 그래서 준비를 하셨는데 걸어가실 때 이 바지가 너무 작아서 뒤에 이게 이 똥꼬가 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바지가 왜 그러면서 좀 안쓰러웠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제 하나하나 준비했던 모습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기억이 좀 많이 남고 역시나 이 세 분한테 가장 죄송했던 거는 마지막에 그 엔딩 장면. 네. 그리고 이제 혜진 씨는 사실은 그때 그 부딪혀갖고 실제로 머리에 그 빵꾸가 났습니다. 아,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그때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되게 오래된 골절 자국이 모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촬영 이후로 제가 좀 암기도 힘들고 대본 일찍이 시절 생긴. 아니 장난이에요. 네, 아무 이상 없었고 너무 네, 즐거웠어요. 그리고 덕분에 근데 되게 라이브하게 그 장면이 너무 잘 나와서 영화를 보면서도 좀 새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제가 딱 하나씩만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배우분들이 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촬영하고 그게 나중에 실제로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캐릭터로 구현이 되고 개봉을 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그 친구랑 같이 다니는 느낌일 텐데 이제 영화가 뭐 영원히 개봉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오늘 마지막은 아니지만 또 몇 번 이제 또 며칠이 또 지나면 서서히 이제 극장에서는 떠나보내주고 뭐 TV나 뭐 모니터를 통해 보게 될 텐데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우리 그 캐릭터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혹은 이제 그 캐릭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한승도 배우님 먼저 황 반장에게 황 반장 어떻게 됐을지와 황 반장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 반장은 평생을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렇게 하지 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황 반장에게 황 반장 얘기하니까 밖에서 사이렌이 당황했어. 잡으러 온 줄 알고. 자, 그럼 우리 심희섭 배우님이 네. 복서에게 네, 복서 영화에서처럼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형 트럭을 위해서 마냥 열심히 노력할 거고, 그리고 그 취직을 해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복희랑 네,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이게 법적인 거랑 뭐 생각. 근데 끝까지 갔겠죠. 복희의 선택도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복서 함께하는 걸로 기울었을 테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둘이 행복하기를 마냥 바랍니다. 네, 행복한 삶을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전혜진 배우님이 복희에게 어떻게 됐을지 해주고 싶은 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이게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 좀 진취적인 삶을 살거나 뭐 그 약간 내가 사는 세상을 좀 깨고 나오는 것에 되게 두려움이 컸던 인물 같아요, 복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대관람차 씬에서 이제 저는 좀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희가 좀 복서랑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같은 여성으로서 봤을 때는 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예, 본인의 행복을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복서도 필요 없고요. 아니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아니 네, 사랑하는 관계도 좋지만 이제 스스로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네. 오해 안 하시죠? 너무 뭐 세 분 다 그 캐릭터에게 이렇게 좋은 따뜻한 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감독님께 정말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지막 이제 인사 한번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지금 또 이제 영화 이제 개봉해서 또 많은 관객분들 만나 뵙고 계신데요. 이 영화 한 편 만든 게 사실 또 쉽지가 않잖아요. 또 이게 배우랑 감독이랑 다 고충이 다 있습니다. 배우들은 또 뭔가 선택받아야 되는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반면 또 잘 선택만 받는다면 일이 끊기지 않는 장점이 있고, 감독들은実적으로 내가 글을 쓰는 어떤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한 편 한 편 너무 길어요. 또 영화 한 편 만들고 나면 빨라야 한 3년, 5년, 길게 끄시는 분들은 막 9년, 10년 만에 나오고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 편 이렇게 또 만드시고 떠나 보내는 게 또 참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100억이 주어진다면 어떤 작품을 만드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한 방에 쓰고 싶지 않고요. 10억짜리 영화를 10편을 만들고 싶어요. 예, 가늘고 길게. 물론 100억짜리에 관한 얘기가 생각이 난다면 100억짜리를 당연히 하겠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자꾸 소소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발굴하거나 개발을 해서 10억짜리 훨씬 10억이면 사실은 굉장히 그 좋은 여건에 찍을 수 있거든요. 10억짜리 10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 편만 찍고 90억 갖고 이런 거 아니죠? 그 10편 다 찍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100편 요즘 또 워낙 영화가 쉽지 않아가지고 100억 한 번에 태우느니 10번에 나눠서 태우는 나누고 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낭만적 공장과 함께한 집이 참 낭만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씩 이제 인사 들어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덕 배우님 잡고. 오늘 불금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주위에 좀 잘 알리셔가지고 파이팅합시다. 네, 이렇게 주말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화가 사실 재밌어요. 저는 제가 나온 영화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몇 번이고 좀 봤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 이렇게 표정을 그냥 딱 봤을 때 그래도 오신 걸 후회하지는 않으신 것 같다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렇게 감독님 포함해서 저희 또 함께했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이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인천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촬영할 때도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만 남아 있는데 영화를 이제 며칠 전에 스크린에서 보고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마친 지도 오래됐기도 했지만
그냥 영화 자체가 저는 좀 되게 낭만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희만 그렇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약간 낭만을 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감독님. 아까 그 낭만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전 그거 못 들었구나. 예. 그 얘기를 그 배우분들이랑 오늘 얘기를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낭만이 그 사실은 이게 2년 전에 찍은 영화고 뭐 작은 영화든 큰 영화든 극장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저희가 만든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이제 그런 반응을 보는 게 사실은 저는 되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영화인데 저희가 작업하고 편집하고 뭐 후반 작업할 때 수백 번을 보긴 하는데 다 만들고 나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게 뭐 관객이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게 뭐 영화제든 아니면 일반 극장이든 들어가서 그 관객분들이 보시는 장면을 저는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서 그치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영화를 만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지금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낭만인 것 같다. 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 시간가량 질의 진행했는데요. 뭐 사실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으셨겠지만 오늘 또 배우분들 또 다음에도 또 이제 상영이 또 있잖아요. 다음 상영 어디에서 있었죠? 그 더숲이었나요, 거기가? 예, 다음 주가 아마 거의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네. 그 노원구의 더숲 아트 시네마라고 이제 거기서는 제 전작이랑 동시상영을 네네. 하고 이제 배우분들도 이제 같이 네네. 예 GV를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노원구에 사시는 친구분들 있으시면 굉장히 멀어요. 그 조은성 월드를 세트로 체험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배우분들 한 번 더 뵐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 밤인데요. 불타는 금요일들이라고 하지만 오늘만큼은 오랜만에 낭만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하고 귀한 낭만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또 좋은 영화 보여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고맙습니다.